안녕하세요.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요즘처럼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빌렸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기 연체가 된 경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채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안 갚아도 되는 돈을 모두 갚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전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사정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장기 연체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신용불량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경제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연체가 되어서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2025년 하반기부터는 최저생활비 185만원까지는 함부로 빼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 통장을 꼭 개설해 놓으셔야 합니다. 현재 신용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나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자 모두 가능합니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되었으므로 지금 바로는 안 되고요. 2025년 올해 6월 이후 시행됩니다. 1인 1통장 압류금지법인데요. 생계비 계좌에 있는 1개월간 최저 생계비 185만원까지는 빼갈 수가 없습니다. 계좌 개설은 전체 은행 어디서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전체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나의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입금할 수 있는 돈은 월급, 용돈 등 돈의 종류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민연금만 185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있더라도 개설이 가능하니까요. 꼭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통장 가지신 분들도 만드셔도 됩니다. 둘째는 최근에 발생하는 일인데요.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장기 연체하고 소멸시효가 지나서 안 갚아도 되는 돈을 일반인들이 채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대출의 소멸시효가 지났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남의 돈을 빌렸다면 당연히 갚아야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체를 하였다면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갚아야 하는 돈을 이미 장기 연체하고 있는 경우는 민사채권은 10년, 금융채권은 5년, 물품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안 갚아도 된다고 채무자가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일부라도 돈을 갚으라는 해유에 일부라도 갚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채무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채무시효가 중단되어서 새로 채무가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되는 돈을 갚아야 하는 결과가 생기고 돈을 갚으라는 추심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 중 통신요금은 30만원 미만이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추심을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런 경우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요. 수술 등이나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현재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는 3개월까지 추심전화 등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추심을 당했다면 문자, 녹취 등의 날짜나 시간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해당 회사나 금감원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채무 변동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크레딧포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